안녕하세요, 여러분. 봉산중학교 기술선생님 이동수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추가 영상을 좀 녹화합니다. 공간 혁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공간 혁신이라는 게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친구들 중에 학교를 못 나오거나 빠진 경우를 위해서 이 영상을 녹화해서 공유하니까요.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간 혁신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개념이죠. 공간을 혁신한다. 오늘은 이 공간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같이 마음속에 담아두면 좋은 문장. 우리는 건축물을 만들지만 다시 그 건축물은 우리의 모습을 만든다. 공간이란 어떤 물질 또는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지금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공간, 어디일까요? 이것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이 화면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어떤 공간에서 살고 있나요?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간은 어떤 곳일까요? 또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공간은 어떤 곳인가요? 이 세 질문에서 여러분들은 나에게 즐거움, 편안함, 불편함, 집중하기 좋은, 특별히 나에게라는 문장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어떤 공간들이 떠올랐습니까? 아마 저마다 떠오른 공간과 그 모습들이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공간이 지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지닌 힘, 그 공간의 기능은 여러분 각자 느끼는 것이 또 다양합니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상호작용하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진 속에 있는 공간은 우리가 흔히 보는 교실입니다. 일자 대형의 책상, 칠판, TV 화면, 좌우의 창문과 입구를 위한 문,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 있는 수납함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배움을 만들어가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배움은 어떤 배움일까요? 이 구조는 앞에서 한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앞을 보면서 집중하기 편한 구조이죠. 근데 우리가 바라는 배움은 그런 배움일까요? 말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정말 듣기만 하면 공부가 절로 될까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배움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은 소통하고 협동하고 서로의 생각을 듣고 나누는 것이 진정한 배움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소통과 협력을 위한 그 배움으로서의 그 기능이 이 교실에서 만들어질까요? 이런 교실은 어떨까요? 원형의 책상, 삼각형 모양의 책상, 사다리꼴 모양의 책상. 앉아있는 친구들이 서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게끔 편안한 구조이고요. 곳곳에 모니터와 컴퓨터가 있어서 어느 곳에서라도 화면을 볼 수 있고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교실에서 모둠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책상을 들고 옮기는 불편함, 책상을 옮기고 드는 과정에서 친구들의 눈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불편함, 이런 것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공간은 그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공간의 어떤 기능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게요. 내 방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나의 방. 나의 방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휴식. 그렇죠.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또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고요. 더불어서 공부도 하는, 학습도 할 수 있는,
또 나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또 개인적인 아주 지극히 사적인 공간입니다. 이런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내 방은 나의 취향에 맞는 공간에 배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키, 내 활동 반경에 맞게끔 책상이나 의자, 침대들이 혹은 옷걸이들이 배치되어 있을 거고요. 거기에 맞게끔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적절한 가구들이 놓여 있을 겁니다. 조명은 어떤가요? 밝은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백색 스탠드가 놓여 있을 수도 있고요. 좀 어스름하고 은은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노란색 빛, 간접등을 많이 설치했을 것 같습니다. 커튼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그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방마다 보일러 장치가 있을 수도 있고 별도의 히터나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매트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좋아한다면 기댈 수 있는 큰 인형, 쿠션이 아마 침대에 놓여 있겠죠?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그 안에서의 사람들의 모습, 편안함, 안정감, 안락함, 집중할 수 있고 즐겁게 놀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친구들과 또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간의 기능인 거고요. 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간 주권을 발휘해야 합니다.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성, 그 사용하는 그 사람이 그 공간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자기의 생각, 이건 내 공간이야, 주인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살아가면서 그 공간을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 두 개의 방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방은 똑같은 네모 형태의 방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색감도 그리고 보여지는 느낌도 너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학교라는 공간 역시 사용자인 학생, 여러분들과 교사,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해서 보다 주인으로서 능동적으로 이 공간을 바꿔나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 권리를 제대로 발휘하고 있을지에 대한 한번 생각과 함께 공간 혁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공간을 어떻게 바꾸고 싶나요? 어떤 경험을 위해서 그 공간 안에서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까요? 우리보다 전문가인 건축가는 어떻게 공간에 기분을 담을까요? 선생님이 종종 수업에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환경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시스템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감정을 유발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나는 감정을 느끼고요. 그러한 감정은 나의 행동을 유발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아늑함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친구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스터디 카페나 그런 곳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낄 거고요. 그런 편안함은 친구와 편안하게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너무나 지극히 딱딱하고 낯설고 차갑고 그런 시스템,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편안함과 어떻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간을 만들지만 공간은 다시 우리를 만든다. 이것이 혁신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 환경,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바꾸고 낡고 오래된 것들을 뜯어내고 고쳐서 없애고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환경, 상황, 시스템을 창조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혁신이고 혁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혁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공간을 만들지만 공간은 다시 우리를 만든다. 우리는 교실을 만들었지만 여기서의 우리는 어른들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교실은 다시 우리를 만들 겁니다. 자, 저와 함께 공간혁신의 여행을 떠나가 보겠습니다.